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펀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조성이 됐는지, 판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해도 될 만큼 부실했던 펀드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관계 의혹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야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정무위에서 이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국감에서, 그죠? 우선 워낙 거대한, 네.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정책부서가 금융위지요. 예. 그래서 금융위에서 주로 다뤘고요. 또 예. 오늘은 또 감독기관인 금감위에서 또 이 문제가 다뤄질 겁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아까 지금 거대한 사건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우선 첫 번째는 네. 3조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 게이트지요. 환매가 우선 해줄 수 없는 돈만도 한 2조 2천억 이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실세들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예. 그래서 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거나 또 책임졌던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라임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네. 또 금융계 쪽에서는 이현재 전 총리, 양호, 최동욱 같은 법조계 인사까지 예. 아주 골고루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전체가 권력형 대형 게이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여권 인사들 이름을 거론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나왔던 의혹들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지금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오히려 그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선은 돈을 댄 사람이 밝힌 거지요. 네. 그것도 재판정에서 밝힌 거거든요. 김봉현 씨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중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중처벌 지금 받아 있는 형보다 더 받을 걸 각오하면서까지 이거를 밝힌 것을 보면 좀 신뢰성을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전달한 사람은 또 부인하고 있죠. 예. 예, 또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3자인데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배달 사고를 냈거나 네네. 이 셋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되겠지요. 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동욱 씨하고 이렇게 또 만났던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고 만나기는 했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물품을 좀 갖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본인들께서 또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큰 워낙 규모가 크고 이 실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건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가 됐던
그 펀드 하자 치유 뭐 관련 문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이현재, 양호, 최동욱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김재현 씨란 말이에요. 김재혁 씨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게 작성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할 때에 네. 비교적 자기들이 어떤 방향성에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해야 되거나 회사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돈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가 뭐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해놓고 네.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네. 미리 예측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면 비교적 상당히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는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야당에서는 이게 그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간 지가 벌써 1년씩 다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고 이 정권의 실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큰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추미애 장관이 임명받아서 가면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고 또 더 보강을 해서 네.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네. 추미애 장관이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금융범죄,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 더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도 맞고 네. 향후 많은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네. 이러한 훌륭한 조직, 아주 좋은 조직들을 허무는 장관이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금융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갖추는 이 검사는 1, 2년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큰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은 경우를 추미애 장관이 가서 이거를 해체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실제가 이 사건이 이제 법정 같은 데서 또 불거져 나오고 하니까 이제서 좀 손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들을 수사를 각각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보고했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좀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고 미진하다는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뭐 현재 그 책임인 추 장관이라든지 이성윤 지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추 장관이 가고 또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뭐 이 정권의 실세 중에 검찰의 실세 아닌가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 늘 대립각을 세워왔었고요. 네. 이 조직들을 다 해체를 하면서 네. 여기에 수사하는 것을 믿으라고 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네. 해체를 아니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더 필요하거나 또 이 조사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줬으면 모르겠지만 네. 옛날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놨던 그 조직들을 다 해체시켜놓고 네. 지금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뭐 보고를 했다. 그걸 국민이 믿을까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정말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더 국민한테 받으려고 한다면 네. 옛날에 해체됐던 조직 또 이런 검사들을 다 모아서 특별하게 우리 검찰총장께서 직접 지시하면서 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 대폭 증원하고 뭐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왜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를 하도록 또 추 장관이 먼저 이렇게 조치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다 잘라냈단 말이죠. 인사를 조치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윤 총장이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수족을 다 잘라낸 것은 앞으로 이 윤석열의 힘을 빼고 이러한 거대한 부정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작년에 1년이 체포영장이 작년에 나온 거죠. 재작년에 작년 7월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 2달 전에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야당에서 좀 경위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가장 주범이 이제 이혁진 씨 아니겠어요? 근데 네.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인가요? LA에 예. 가가지고 김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아주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의 의지가 있으면 예. 빨리빨리 미국 정부하고 요청을 해서 네.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저는 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검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던데 특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네.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 예. 그 추미애 장관이 가면서 모든 검찰 조직을 다 뭐 학살하다시피 했단 말이지요. 네. 과연 이 수사를 이렇게 거대한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2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네. 우선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도록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요. 예. 안 되면 특검으로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특별수사본부 같은 기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보고 안 되면 특검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니까 네. 검찰총장께서 특별수사단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안이 있는 거죠. 안 됐을 경우는 이제 부족했을 때는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워낙 사건이 좀 복잡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리고 난해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관계 로비 의혹만 보면요. 예를 들어 청와대 뭐 이모 행정관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이현재, 최동욱, 양호 뭐 이런 그 고문단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혁진, 뭐 김재혁 같은 대표들이 국회의원인 누구를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갈래들이 여러 갈래인데 성일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그 어떤 정관계 로비의 핵심은? 정권의 실세들이 관여돼서 네. 불법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모은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국민들께서 이 펀드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50인 이하 49인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네. 뭐 돈을 벌든 망하든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49인, 그러니까 50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다수한테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네. 그런데 이거를 쪼갠 겁니다. 네. 그래서 50인 미만으로 뭐 1차 모집, 2차 모집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러한 모집을 할 때에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서 모집을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편법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은행이나 증권에 가가지고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 네.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아주 뒤흔들고 있고
정말 건강한 사모펀드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를 파괴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관계 로비 의혹들보다 이 펀드가 만들어지고 조성된 배경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또 돈을 모으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이 없으면 이렇게 큰 금액의 사태가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그 청취자분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이런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데 공수처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찰을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절대로 반대를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검찰의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이거나 대형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데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공수처 가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공수처가 정권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 국민 편에서 공정한 공수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그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내년 관련해가지고 경선 준비위원장 관련해서 좀 내용이 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유일호 전 부총리 내정했다가 철회가 됐잖아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흔들기 아니냐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다른 얘기지만은 좀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얘기가 좀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상황을?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잘 알지요. 그러니까요. 경선 준비위원장이라고는 말 자체가 아니고요. 또 예. 유일호 부총리 이름은 유자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와전된 거고요. 예. 경선 준비위원장을 한 게 아니라 예. 이 개념이 좀 잘못됐는데. 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을 뽑을 때에 네. 우리가 어떠한 룰을 규칙을 만들 거냐 예.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요 룰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룰이 만들어지면 경선 준비위원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선거까지도 진두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선준비위원장이 아니고 재보선 이 경선 룰을 준비하는 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비대위원장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와전됐는데요. 그래요? 예,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개혁을 하면서 왔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사랑하고 눈길을 주겠느냐. 네. 결코 개혁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는 말씀을 늘상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그거를 기자분들께서 네. 최근에 들으시고 아마 그 얘기를 쓴 것 같은데 간혹 그런 말씀 하시지요. 개혁을 주저하면 이 당에 희망이 있겠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아마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